네, 야심차게 준비한 대박친구 특별기획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5개 마패를 획득한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이 1대 주식 암행어사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암행어사가 나타나게 됐는지 마패 획득 현황 확인해 드립니다. 네, 마패 획득 현황 보겠습니다. 먼저 오색마입니다. 춘향이 포트 누적 50% 이상 상승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마패였는데요.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이 51.96%,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57.03%로 오색마 획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마 달성 현황입니다.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 텔레칩스 54.46%고요. 주민남 전문가님의 인지컨트롤스가 65.79%를 기록을 했네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48.39% 기록하면서 금마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은마 보겠습니다. 3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주민남 전문가님의 인지 디스플레이 38.34%고요.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의 아비코전자가 44.96% 기록하면로 은마 달성에 성공합니다. 다음은 홍마입니다. 20% 이상 상승을 해야 됐죠.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의 세진중공업 28.74%로 홍마까지 달성을 했고요. 청마도 보겠습니다. 청마 10% 이상 상승을 해야 되겠죠.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의 넥스트아이 13.27% 상승하면서 청마까지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최종 우승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이 1대 주식 암행어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먼저 오색마 51.96% 달성하면서 춘향이 포트 누적 안에서 달성을 했었죠. 금마 텔레칩스 54.46%, 은마는 아비코전자로 44.96%, 홍마는 세진중공업으로 28.74%, 청마는 넥스트아이로 13.27%를 기록하면서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서바이벌 주식 장어급제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가 탄생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인데요. 그래도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의 남은 종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하반기 유망주도 만나볼 테고요. 잠시 후 춘향 MC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춘향이 인사드리옵니다. 극적으로 암행어사가 탄생하면서 대회는 마무리되었지만 시장 하락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은 더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과 이별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특별 주간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하락 속 종목에 대한 고민을 모두 해결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행어사 출연진 분들이 다시 전 종목 리뷰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반기 유망주까지 공개해 주실 거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오늘의 출연자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춘향아, 강자들이 헛된 종목으로 너를 꿰고 있다 들었다. 너의 신혼집을 마련해줄 종목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믿고 따라오거라. 춘향아, 진정한 암행어사는 다비드 전문가다. 오빠랑 같이 가자.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곁에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은 친구. 이번 대회 준우승에 빛나는 주식 참 잘하는 단타장인 전문가.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함께하는 든든한 다비드 전문가. 지금부터 전 종목 리뷰와 유망주 공개가 시작됩니다. 네, 두 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예.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아쉬움이 크실 것 같아요. 예. 대회가 끝났는데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대회는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PD님이 이 대회를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을 때, 네. 이거 달성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마페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지 않았나. 좀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난 감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도 좀 아쉽고 우리 PD님도 아쉽고 시청자들도 아쉽고 예, 좀 여러모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즌2를 벌써부터 네. 기다리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니까 아, 피디님이 그걸 반영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시즌 1은 좀 가볍게 하고 몸풀기 단계고 이제 2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느낌으로. 근데 지금 증시 네.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또 이게 과연 네. 2는 더 강력하게 나가도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증시가 좀 힘든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하게 목표를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증시 분위기 좋을 때는 계속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타고 수익을 내는 건데 사실상 이제 폭발적인 수익을 내려면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준다든지 혹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증시가 좀 힘들 때 공략을 들어가야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서 훨씬 더 크고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아마 오늘 증시가 좀 무너지면서 솔직히 제 기준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무너졌다라고 하긴 좀 민망한데 아마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증시 차트가 사실 이제 증시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까지 증시가 쭉 올라와 줬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증시 낙폭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줬다 또 올라갔다. 또 조정을 줬다 올라갔다. 또 조정을 주는 모습. 저는 오히려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흔들기에 이게 정말 이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증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은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주식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증시 눈치를 보면서 주식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 타점을 노리고 계시다면 주식은 평생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주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시작하시라.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번 대회 좀 더 길게 큰 수익을 노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또 2등을 해서 1등을 못해서 그런 아쉬움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장 속에서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매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한 걸까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손절을 고려하실 때 매도를 고려하실 때 제가 이 한 말씀을 항상 드려요. 이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 증시 움직임은 하락하는 증시 움직임이었고 증시에 문제가 발생해서 떨어진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대다수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과연 증시 때문에 손절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손절을 하셨는지 제 기준에선 기업에 문제가 발생해서 손절을 하셨다면 전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증시 때문에 손절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좀 저는 많이 아쉬운 선택이 아닌가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비드 전문가님도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저도 이렇게 일부를 통해서 다비드 전문가님이 묵직한 한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오늘 대회가 끝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그 춘향 방송은 또 유독 저한테 좀 전문가 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그런 맞아요.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유독 또 이 방송 안에서 종목이 좀 터지는 종목들이 좀 없고 좀 약간 좀 아쉬운 그림들이 나와서 저도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항상 또 종목이 잘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럴 때 있으면 뭐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어떻게 뭐 짧게 보고 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복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뭐 계속 거치면서 나의 뭐 계좌를 이제 좀 운영하고 그다음에 늘려가고 이런 과정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뭐 다음 뭐 이번 대회는 끝났으니까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저의 또 진가를 다시 좀 발휘하는 그리고 좀 칼을 갈고 이번에는 좀 생각이 좀 너무 많았던 게 좀 네. 따지는 게 너무 많았던 게 그리고 좀 공격적이지 못했던 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네. 퍼펙트맨이시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뭐
굳이 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 증시에서는 또 가는 놈들이 더 가고 약간 그런 좀 테마주 장세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항상 좀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을 좀 운영을 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장의 방향을 좀 같이 타고 가지 못하고 좀 아쉬운 그런 흐름들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대 전문가님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시장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짜증나셨을 거예요. 네. 그 매매하면서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좀 밀리지? 이 정도로 밀려도 되나라는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많이 과하게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0.8% 정도 부담되지 않는 그 정도의 선이 나왔는데 사실 코스닥이 장중에 3%가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이런 흐름세가 좀 나왔죠.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밀리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어제 미증시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점들, 뭐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뭐 미 대선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뭐 국내 중심만의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좀 과하게 나왔고 시장 자체가 과거에도 이제 얼마 전에 이런 급락을 한번 맞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도 이런 급락을 맞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좀 과거의 이런 패턴들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예전에 시장이 빠졌을 때 좀 호되게 당했지 약간 이런 그 투자 심리들이 오늘 좀 더 추가적인 매도와 투매를 좀 이끌었던 그런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오늘 뭐 유럽 증시의 분위기도 좀 좋지가 않아서 단발적으로 뭐 내일 당장 저점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럴 만한 좀 근거라던가 이유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뭐 저점이라던가 추세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부담감은 주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장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월봉 기준으로 올 상반기부터 많이 올랐어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시장이 좀 쉬어간다던가 조정 구간들도 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뭐 미대선이라는 일정이라던가 변동성 이런 그 좀 흔히 말하는 좀 건덕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쉬어가고 눌린 구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지금 그렇게 막 그 불안한 상황도 아니고 오늘 조정이 뭐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나온 그런 상황들은 아니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인 저점을 잡을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이 많이 빠지고 밀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시장이 코스피의 방어력이 좋았고 사실 뭐 코스피의 대장주 쪽에서의 차트 움직임은 굉장히 좋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종목으로 좀 풀어서 같이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들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장에 대한 분석도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번 주는 우승자가 이렇게 극적으로 나오면서 대회는 마무리가 되었고 전 종목 리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그동안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 총 6개가 있습니다. 리뷰를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6종목 좀 리뷰를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마를 이제 달성했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을 이제 6,700원까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이제 화요일 날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이제 거치면서 증시 조정이 나오는 것과 함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지금 일단 볼린저 밴드를 이탈한 모습인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율주행으로 성창 오토텍을 제외하고 모두 자율주행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고 흐름이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율주행은 길게 보시는 분들이던 혹은 짧게 보시는 분들이던 반매도는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자율주행을 들고 계시던 간에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절반으로 추가 급등을 노리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전량 매도를 하셔가지고 새롭게 넘어가는 섹터로 이제 그 순환매 랠리 수혜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 일제히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2차 급등까지 노리실 분들만 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을 보실 분들만 절반 물량을 남기셔가지고 추가 급등을 노리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전량 매도를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렇다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전량 매도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일봉상 차트에서 이 노란색 선이 20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 20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전략 매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00원 부근에 이 노란색 선이 자리 잡혀 있는데 아마 계속 횡보를 하다 보면 노란색 선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평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노란색 선, 이 이동평균선 20선을 이탈하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그때 이제 전략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니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20선을 기준으로 전략 매도 구간을 잡아보시고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반매도는 일단 시작하시라.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리아 FT도 이제 절반 물량 익절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절반 물량 같은 경우에는 3,150원을 이탈하면 그때 전략 매도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반 수익은 일단 챙기고 절반은 3,150원 이탈하면 전략 매도. 그렇지 않으면 추가 급등을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대동공업은 제가 많이 아쉬운 게 흐름이 계속 횡보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제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가져가 보실 분들은 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6,000원을 이탈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이탈하지 않으면 8,000원 위로 급등을 1차 목표가를 잡아보시라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기는 한데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유니퀘스트도 솔직히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근데 이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고점 돌파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13,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지지라인은 여기 밑에 이동평균선 120선, 회색선이 120선이거든요. 여기 이제 9,35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맨 처음에 드렸던 만도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 제가 길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20선을 타고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만도도 지금 20선에 걸쳐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이 20선 노란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창오토텍이 이제 있는데 최근에 수소차가 1차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보시다시피 성창오토텍도 1차 급등을 보여주고 그대로 주가가 얼마 추가 급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고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재반등을 노리고 있는 차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창오토텍뿐만이 아니라 수소차가 일제히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창오토텍은 신고 거래량,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시세가 나와줬을 때 그때 매도 구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거래량 없이 이렇게 살살살 올라가고 있는 현 구간에서는 계속 보유하셔가지고 거래량 터질 때까지는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이번 주 특별 주간으로 전문가님들이 그동안 제시하셨던 전 종목에 대한 리뷰 방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셨던 6개의 종목을 모두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다비레 전문가님이 지금까지 제시해 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하나씩 볼 텐데 오늘 아래 가격이 이탈이 되긴 했으나 좀 키스트 종목이 변동성이 좀 아래로 좀 많이 밀려서 혹시나 이제 요거를 대응을 못 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 빅히트가 상장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따상까지 이제 붙어서 올라갔다가 좀 약간 좀 시장의 변동성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타고 내려가다가 윗꼬리를 다 달고 아래쪽으로 이제 결국에 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드가 테마주네 아니네 이렇게 하다가도 DPC라던가 초록뱀 아니면 넷마블 아니면 키스트 LB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같이 밀려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넷마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초록뱀이라던가 아니면 DP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슈를 좀 너무 많이 받으면서 딱 이제 빅히트에 대한 이슈 하나만 가지고 같이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재료 소진이 마이너스 19%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DPC나 초록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과하게 밀리고 아래쪽으로 밀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재료 소진이라던가 상승분들에 대한 반납들 그다음에 혹은 이제 오늘 빅히트에 대한 좀 아쉬운 실망 매물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초록뱀이라던가 DPC 이런 거에 비해서는 키스트가 그동안에 이제 차트를 좀 멀리 보고 그다음에 추세를 같이 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되었었던 구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 빅히트가 히트를 쳤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단발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좀 분위기를 좀 타고
하고 좀 과하게 같이 좀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같이 분위기에 밀린 개인들의 이제 좀 매도 물량들, 뭐 이제 손절 물량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부터 이 종목은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계속 뭐 주봉상이든 월봉상에서든 바닥에서 자리를 횡보를 시키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오늘로서 이제 좀 이벤트가 일정이 이제 좀 지나간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오늘 이제 좀 과하게 밀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반등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응을 못 하시고 지금 좀 아래쪽으로 난 크게 밀렸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반등을 기다렸다가 적어도 뭐 대략 뭐 14,000원 혹은 뭐 그 이상 여기까지 좀 땡기는 걸 좀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화신 종목을 같이 볼게요. 요거는 저는 좀 멀리 보고 과거에 한번 쭉 튀었다가 뭐 두 자리 수익률에서 좀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화신은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그 실적 발표라던가 아니면 4분기, 그 다음에 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쪽에 좀 호조 흐름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보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멀리 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시간이 바로 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가능성을 더 높게 열어둬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봉상의 차트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런 굉장히 좀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고 윗공간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다음에 하단에는 계속해서 이제 툭툭 치면서 올라오고 아직 좀 터지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뭐 AS를 따로 안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그젝스. DA테크놀로지를 좀 네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먼저 지금 액면 병합 때문에 지금 거래가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액면 병합이 이제 되는 날에 이제 좀 단타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쉬고 있는 동안에 자율주행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막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재개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홀딩으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다음 주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거래가 이제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잘 기대를 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좀 상방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은 거래 재개되는 부분에 그 당일날 집중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그젝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바닥에서 아직까지는 뭐 횡보를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좀 큰 폭의 상승분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보는 포인트들이 과거에는 이제 분명히 하락 차트가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력한 거래량을 붙여주고 위쪽으로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뭐 정상적으로 수급이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더 부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것도 이제 잘 보시고, 멀리 보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또 권장을 해드리는 그런 종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하고 좀 빠른 상승률들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래 구간에서 매물대 이쪽에서 정확하게 꼬리 잡고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매도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뭐 재진입이라던가 앞으로 더 멀리까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위치고요. 그다음에 이 매물대가 이탈이 되는 47,500원 이 정도 선 안까지만 뭐 안 빠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여기에서의 제도약을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션브릿지. 오션브릿지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대했던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61선을 타고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뭐 시장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제약 섹터라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 뭐 이쪽 종목들이 같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지난번에 지켜왔었던 추세를 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기대했었던 여기에서의 이제 반등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종가 관리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정도 흐름과 양봉전환 이 정도만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개인적인 힘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 추세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이번 윗공간으로 올려놓고 18,000원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센 흐름을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종목들 대부분이 바닥권에서 열려있는 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 주신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기대감 갖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종목 상담이 또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연진, 암행어사 출연진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건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춘향이 숫자 1 또는 숫자 2 입력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전문가님들의 마지막 종목 하반기 유망주 공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암행어사는 범 선생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암행어사인지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재료주 선취 매수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겠습니다. 평상시처럼 지키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의 신분을 상승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팔팔한 종목,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정말 달래주실 전문가님들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시는 건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단타장의 전문가님은 왠지 수소차일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수소차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맞췄네요. 네. 이게 수소차 제가 이제 이전에 그 친환경차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흐름이 전기차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수소차가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번에도 무조건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또 역시나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순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네. 수소차 움직이고 자율주행이 지금 한 차례 1차 파동 이후 꺾이는 흐름에서 수소차 2차 파동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아까 성창오토텍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이슈가 나와주면서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소차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정총리께서 이제 수소 경제에 8천억 가량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 신도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아화성을 보면은 이 전기차용 배터리팩 가스켓 납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있는 기업이고,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서 훨씬 더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기 같은 경우에 부진했었는데 중국 법인의 이제 가동률이 2분기부터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추가적인 급등 랠리를 노려보기에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지금 시초가에서 10,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저는 조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7,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고점을 노리는 이제 12,500원을 돌파해서 13,000원 그 위로 노려보시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상승폭이 15%면 굉장히 큰 상승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조금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10,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라고 가격 전략을 잡아드린 거고요. 네네. 일단 놓치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살짝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지금 바로 막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소액만 접근을 하시고 한 10,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 네. 거의 10,000원 부근에서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이후에 그 네. 바톤을 수소차가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으로 한번 돈 다음에 또 다시 전기차 갔다가 수소차 갔다가 또 자율주행 갔다가 수소차 갔다가 서로 이제 그 안에서 한번 이제 순환매가 몇 번씩 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른 섹터가 조정이 나올 때, 자율주행 1차 급등 이용 조정 나올 때 수소차 지금 움직임이 일제히 나오는 것처럼 네네. 이때 타이밍에 또 한번 2차 급등을 이때 수혜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비드 전문가님은 오늘 단타장의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신 동아화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동화성은 저도 과거에 되게 좀 좋아라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뭐 제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가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뭐 이슈랑 지금 흐름이랑 재료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오늘 상승률이 좀 많이 나와서 네네. 좀 매수가를 잡으실 때 좀 뭐 분할 매수라던가 아니면 뭐 좀 조정 시에 기다렸다 하는 매수라던가 네네. 이런 전략들을 좀 잘 좀 짜놓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율주행 이후에 수소차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단타장인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주도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자율주행 뭐 아니면은 뭐 수소차 이런 종목들은 네. 좀 시장이 좀 조용하거나 네. 요즘 같이 이제 좀 지루할 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좀 더 테마성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류의 이제 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충분히 다시 흔들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저는 주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비드 전문가님이 지금 하반기에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또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예전부터 찐사랑하는 반도체? 네, 반도체 업종을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변수도 있고 만약에 뭐 11월 달에 그 대선 전에 좀 변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장이 내려가고 누를수록 오히려 이제 좀 반도체 매수 기회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그 뭐 하이닉스라는 종목은 좀 뭐 포지션을 멀리 보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뭐 단발적으로 좀 짧게 보시는 분들한테도 기술적인 위치는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번에 3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지금 뭐 말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번에 3분기, 4분기 실적 호조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과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증시가 이렇게 잘 올라갔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 이 시대 안에서 좀 실물적인 경기랑 그 실제로 기업들의 이런 그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은 뭐 거품이 깨지면 더 빠르게 시장이랑 같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실적주에 대한 그 시장의 좀 기대감들이 아니면은 좀 수급 쏠림들이 네. 점점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하이닉스 쪽에서 보면은 이번에 뭐 그 디램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좀 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4분기를 저점을 딛고 전환하는 포인트다라는 분석들을 계속해서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뭐 4분기부터 메모리 쪽에 업한계선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뭐 개인들의 물량들이 아니라 뭐 그 기각이나 뭐 외국인 이런 수급들이 많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네. 사실 뭐 삼성전자가 잘 올라갔었을 시기에 약간 다소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그 하웨이를 또 이제 규제하고 제재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좀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손을 더 깊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또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협력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화웨이 쪽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을 네. 충분히 또 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오늘 뭐 시장이 빠지고 그 재미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좀 긍정적인 그림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주봉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뭐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뭐 하방 변동성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윗공간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단발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고 주봉상 차트를 보면서 전 고점이 굉장히 좀 멀리 있잖아요. 과거에 또 10만 원을 뭐 넘네 못 넘네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해서 좀 멀리 보고 뭐 10만 원대 주가 목표를 하셔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니까 요즘에
기관이랑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사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이게 뭐 단발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그다음에 뭐 실적을 보고 들어오는 좀 센 수급들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가 87,1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뭐 아래쪽까지 뭐 지난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놨던 요 정도 구간대까지 만약에 뭐 시장이랑 같이 내려오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매수의 찬스로 보고 분할 매수로 좀 멀리 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아래쪽으로 뭐 추가적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8만 원 이탈하고 79,000원 여기까지는 손절가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멀리 보시는 시기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유연하게 뭐 더 멀리 보셔도 좋고 아니면 단발적으로 뭐 10% 혹은 뭐 그 부근에서의 뭐 수익을 보고 단발적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이고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하반기 유망주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 평소보다도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또 다른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메거사 분들이 제시된 종목을 재배시키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요. 대박친구 춘향이 숫자 1 또는 숫자 2 입력하시고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쪽에다가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춘향이 1번 방으로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네요. 메디아나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9,319원, 보유 비중은 10%.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권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시면서 감사 인사도 남겨주셨는데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먼저 좀 봐주실까요? 네, 19,000원대 맞죠? 네, 맞아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그려준 이후에 네.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딱 횡보하는 구간, 지금 낙폭이 떨어지기 전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급등 이후에 횡보를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계단식으로 또 추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미 지나간 거긴 하지만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지금 현재 바닥 구간 대비해가지고 이미 200%가 날아간 종목인데, 이 종목 200% 날아간 이후에 아무리 이제 잠시 누른 상황이라지만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 선택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이제 좀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이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미 날아간 이후에 공략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항상 강조드리거든요. 테마주의 거의 끝판왕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해요. 보시다시피 뭐 100%, 150% 이상 날아간 종목은 가급적이면은 포기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 날아가더라도 그런 건 배 아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들어가셨으니까 메디아나를 잠깐 제가 보자면은 현재 거래량 없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매출액적인 부분도 거의 2배 이상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PER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적인 부분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도 한 1,300억에서 1,4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대주주 지분을 한번 보면 대주주 지분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기업적인 재무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좀 장기 투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버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수익을 결국에는 손실은 안 보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렇고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또 그 긴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 그 투자자분께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장기 투자 형식으로 가면은 최소한 이제 약수익 구간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지만 이 현재 추세상으로는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꽤 있다.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RS 오토메이션이고요. 보유 비중은 8,800원. 매수가는 8,800원, 보유 비중은 20%. 믿고 보는 전문가님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응 전략과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RS 오토메이션 어떨까요? 네, 일단은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뭐 매수가보다 좀 내려와 있긴 한데 네. 뭐 다른 분들보다 따로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뭐 지금 종목의 분위기도 굉장히 추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늘리면서 위쪽으로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매수하신 타점이, 그러니까 어제나 뭐 그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 죽이면서 쉬어가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급등 이런 거를 이제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이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충분히 근데 방어도 좀 보여주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인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구간들은 충분히 기다리고 그다음에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뭐 최근에 붙었었던 이슈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뭐 8,200원 선 혹은 뭐 8,150원 선 여기까지 뭐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괜찮게 더 홀딩 하시면서 시장이 조금 더 흐름이 잘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수익권에서 그다음에 한 방 튀어가는 이런 그림들을 기대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상담은 대박친구 춘향이 2번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날이에요.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다비드 전문가님이 나오시는 날이요. 컴님이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오이솔루션. 평단은 61,0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봐주실까요? 네, 일단 61,000원이면은 지금 추세가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잠깐 제가 이제 기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좀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죠. 지금 뭐 이제 트래픽 증가한다, 광통신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겠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재무적인 부분 보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이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이미 너무나도 많이 급등을 보여주었고 올해 들어서 또 추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여기서 꺾이고 있는 종목을 과연 또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저는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라면은 비중을 좀 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4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름대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인 추세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비중은 줄이고 4만 원을 이탈하면 좀 손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5G라든지 미래 성장성을 볼 수는 있겠지만 매수 자체가 너무 좀 아쉬운 자리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아쉽고 지금 현 구간은 너무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고 차라리 5G 중에서도 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대박친구 춘향이 1번 방에 남겨주신 암행어사님의 사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님 제발 도와주세요. 신규 상장주를 매수를 해서 손실 중인데 잘 오르질 않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를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26,000원에 보유 비중은 25% 정도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앞타머 사이언스, 다비드 전문가님은 냉정하게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냉정하게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지금 결정을 할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바닥권까지 이제 내려왔다 이제 거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거래량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은 들어왔는데 주가가 내려왔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좀 시장의 영향이 좀 더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손절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보통 신규 상장주의 패턴이 첫 번째 그 상장 이후에 흥행을 못하면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바닥을 잡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첫 번째 만들어놨던 여기 저점 이 부근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으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뭐 21,000원 요 정도 선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막 뭐 너무 내려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처음에 애초에 진입 구간들은 좀 잘못됐어요, 사실. 근데 지금 잘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부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뭐 악재라던가 여기에 뭐 추세가 끝났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21,000원 여기를 기준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과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박친구 춘향이 2번 방에 남겨주셨고요. 고프릿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단타장이님 빅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름다운 춘향님과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종목명이 로보티즈. 매수가는 14,000원에 보유 비중 10%. 향단이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우리 향단 씨 반갑습니다. 네, 우리 향단 씨도 도와드려야죠. 일단 로보티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티즈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로봇 산업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라는 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로보라는 종목이 한 차례 이슈몰이를 하면서 올라가 주긴 했는데 사실 이건 로보라는 기업이 이슈몰이를 한 거지 이 로봇 산업이 이슈몰이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게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좀 장기적으로 미래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땐 로보티즈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보시더라도 로보티즈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잠깐 빠진 거 말고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의 뭐 2년 동안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횡보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업을 잠깐만 제가 이제 뜯어보면은 현재 이제 재무적으로도 솔직히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는 기업들은 재무가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솔직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산업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재무적으로 크게 뭐 손실을 보고 있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뭐 그러한 재무 상태가 아니면 영업이익이 뭐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단기순이익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이 정도만 아니면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져가 볼 만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만 원 위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거는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으면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주가를 보지 말고 2만 원 갈 때까지는 들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우리 향단 씨한테 제가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렇게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지금까지 출연하시면서 소감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이 해주실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다소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좀 재밌고 좋은 방송이어서 참여하는 동안 그다음에 같이 방송하는 동안 되게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다음 시즌에 뭐 방송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항상 또 많이 알려드리고 또 더 좋은 뭐 이번에 이루지 못했던 더 초급등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골라드리고 할 테니까 앞으로 이제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오늘 좀 흔들리면서 좀 멘탈이 좀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지나가는 시장이고 충분히 일주일 뒤에 일주일 반 뒤에 다시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항상 또 성공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요 이어서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도 준우승을 하신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혹시 우리 앵커님 메타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타포요? 네. 우리가 보통 은유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쵸. 네, 우리 이제 그 춘향 씨한테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춘향 씨와 이어지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드려야 됐었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저는 이 방송에서 춘향 씨가 시청자분들을 대변하는 메타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향 씨에게 수익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고 더 큰 수익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많이 아쉬운 프로그램이었지만 다음번에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